나는 브로드웨이 공연 중에 울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배우들이 절규하는 장면에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공연은 뉴욕 여행 중에 우연히 선택한 것이었다. 여자친구 지은과 함께 갔는데 그녀는 웃으며 팝콘을 집어 들었지만 나는 무대를 보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호텔방에서 지은이 물었다. 오빠, 왜 그렇게 울었어? 그냥 연극인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감동적이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 눈물은 내 인생의 균열을 드러낸 신호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다. 나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 1억 5천만 원.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상사인 김 과장은 나를 충성스러운 개라고 속으로 부르는 듯했다. 그는 항상 나를 앞세워 프로젝트를 맡기고 성공하면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준호 씨,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보고했다. 나는 참았다. 왜? 가족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사시고 동생은 대학생. 이 직장이 없으면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는가? 지은과의 관계도 점점 이상해졌다. 우리는 5년째 사귀고 있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항상 밝고 야심차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시선이 변했다. 오빠,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나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더 열심히 일했다. 그날도 퇴근 후 그녀를 만나러 갔다. 홍대 거리 카페에서 그녀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오빠, 나 결혼 생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곧 제안할게.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 그녀가 원하는 삶은 화려한 결혼식, 해외 신혼여행. 나는 그걸 감당할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 주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터졌다. 김 과장이 나를 불러 준호 씨, 이거 내가 맡아. 실패하면 책임져 라고 했다. 나는 밤새워 자료를 만들었다. 다음 날 회의에서 내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이었다. 클라이언트가 박수를 쳤고 대표이사가 칭찬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내 앞에서 내가 지도한 덕분입니다 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야? 이게 내 인생이야. 브로드웨이의 그 눈물이 떠올랐다. 무대 위 인물처럼 나도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 지은에게 전화했다. 오늘 피곤해서 못 만나.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알았어. 오빠는 항상 그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나는 항상 참는가?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준호야, 참는 게 인생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오. 하지만 그 인생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결심했다. 변화를 주자. 하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프로젝트 성공 후 김 과장은 나를 더 부려먹었다. 준호 씨, 다음 건도 내가 해. 보너스 줄게. 보너스. 작년에도 약속한 1천만 원 보너스가 증발했다. 그는 그냥 나를 이용할 뿐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준호는 왜 저렇게 참아?
김 과장한테 밥 먹는 게냐?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지은과의 데이트도 줄어들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클럽에 가고 나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오빠, 너 진짜 재미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한 달 후, 브로드웨이 여행의 여파가 왔다. 나는 그 공연을 보며 깨달았다. 삶은 무대다. 하지만 나는 왜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사는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불면증이 왔다. 밤에 일어나 창밖 서울의 불빛을 보며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화해 속을 털어놓았다. 엄마, 나 피곤해. 그녀는 한숨 쉬며 말했다. 참아라, 아들아. 그게 내 목이야. 그 말에 나는 더 절망했다. 왜 가족마저 나를 짐처럼 여기는가? 지은이 변한 건 그 무렵이었다. 그녀의 SNS에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다. 회사 선배와 함께 찍은 셀카. 새로운 영감이라는 캡션. 나는 질투가 났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다. 김 과장의 다음 프로젝트는 해외 출장이었다. 일본 토키오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나는 혼자 날아가 3일간 밤새워 준비했다. 성공하자. 그는 전화로 잘했어. 이제 한국 돌아와서 보고서 써라고 했다. 공항에서 기다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보상인가? 돌아온 날, 지은이 집에 왔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오빠,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나는 안아주며 물었다. 뭐야? 말해봐.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다.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누구? 회사 선배. 오빠처럼 안정적이지 않지만 재미있어.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졌다. 그래.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5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 그녀는 짐을 챙기며 말했다. 미안해.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부족했어. 부족.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며 그녀를 위해 저축한 돈, 데이트 스킵한 시간, 모든 게 부족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소맥 한 캔, 2캔 창가에 앉아 브로드웨이 티켓을 꺼냈다. 그 위에 눈물이 떨어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음 날 출근, 김 과장이 나를 불렀다. 준호 씨, 이번에 승진 후보야. 하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해. 노력? 나는 이미 모든 걸 바쳤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과장님, 저 그만둘게요.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놀라 물었다. 뭐? 갑자기 왜? 나는 대답했다. 피곤해요. 이제 그만. 사직서가 회사에 제출된 날 세상이 뒤집혔다. 동료들이 속삭였다. 준호가 왜? 미쳤어. 김 과장은 화를 내며 전화했다. 너 미쳤어. 연봉 1억 5천에 그만둬? 후회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후회.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어머니에게 알리니 울며 말했다. 아들아, 왜 그래? 동생 학비는 나는 괜찮아, 엄마. 새로 찾을게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은 SNS로 새 출발 포스팅을 올렸다. 그 선배와의 사진. 나는 차단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며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하신 후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직했다. 공장에서, 영업에서, 마케팅으로 올라왔다. 모든 게 참음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브로드웨이에서 본 그 인물처럼 나는 내 이야기를 외치지 못했다. 이제 그만둔 후 무지개 공허가 밀려왔다. 이력서를 뿌렸지만 콜은 없었다. 경력 단절, 나이, 거절 편지가 쌓였다. 한 달 후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빠, 잘 지내? 나는 대답했다. 너는, 그녀는 미안해. 그때 실수였어 라고 했다. 선배와 헤어졌단다. 오빠가 더 나았어. 웃기지도 않았다. 늦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녀를 용서할까? 아니, 그건 내 패배였다. 대신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8시간, 시급 1만 원. 웃기지 않는가? 1억 직장에서 이게 다인가? 하지만 그곳에서 손님들과 대화하며 이팅 감각이 돌아왔다. 웃음. 진짜 웃음. 김 과장 소식도 들려왔다. 내 프로젝트가 문제 생겨 그가 책임졌다. 회사에서 잘린다는 소문.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게 카어머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평했다. 준호야, 빨리 직장 구해. 동생은 형, 나 대학 안 갈까 봐해라고 울었다. 압박이 다시 왔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물을 봤다. 이게 끝인가? 브로드웨이의 그 노래가 떠올랐다. 라이즈 업, 돈 기브 업. 나는 일어났다. 새 직장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조건으로. 면접을 보러 다녔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매니저 제안이 왔다. 연봉 7천만 원. 반토막. 하지만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입사 첫날 사장이 말했다. 김준호 씨, 내 경험이 필요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나의 무대가 시작된 기분이었다. 새 직장에서 일한 지 한 주의 동료들은 젊고 분위기가 달랐다.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도 좋아, 해보자, 였다. 김 과장처럼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 낮은 연봉으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니 이게 다냐? 라는 한숨. 동생 학비는 내가 대신 냈다. 지은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었다. 길거리에서 그녀를 봤다. 선배와 헤어진 후 혼자 사는 듯 했다.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 아직 아니었다. 밤에 혼자 산책하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는 항상 희생자였나?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의 울음소리. 준호야, 너만 남았어.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직장에서의 모멸, 지은의 배신. 모든 게 참음의 대가였다. 이제 그만두고 나니 자유지만 공허했다. 카페 아르바이트 때 만난 손님, 노인 한 분이 말했다. 젊은이, 울음은 약함이 아니야. 깨달음이야. 브로드웨이 눈물이 그랬다. 회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클라이언트는 큰 브랜드. 나는 과거 경험을 살려 전략을 짰다. 하지만 사장이 내가 리드해라고 하니 떨렸다. 김 과장 시절처럼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 밤늦게까지 웃으며 일했다. 성공하자 모두가 안아줬다. 준호 형, 대박. 그 순간
가슴이 벅찼다. 이게 진짜 성공인가?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오빠, 만나서 이야기할래?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 없인 안 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녀는 오빠가 너무 멀었어. 항상 일만 공정했다. 내 탓도 컸다. 하지만 이제 늦었어. 나도 변했어. 라고 했다. 그녀는 울며 나갔다. 나는 안도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어머니 생신에 집에 갔다. 시골집에서 동생과 함께 케이크를 샀다. 어머니는 준호야, 이제 안정됐니? 나는 엄마. 이제 나답게 살아라고 했다. 그녀의 미소가 처음으로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호야, 나 잘렸어. 내가 도와줄 수 있냐? 나는 웃었다. 과장님, 각자 살아요. 전화를 끊었다. 복수. 아니, 그냥 정의였다. 새 직장에서 한 달이 지났다. 연봉은 적지만 삶의 균형이 생겼다. 주말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지은의 빈자리가 메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민준이 야, 너 변했어. 더 밝아으라고 했다. 우리는 술집에서 웃었다. 과거 이야기. 너 왜 그 회사에 있었어? 김 과장 그 새끼, 유명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았어. 이제 안 참아.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위궤양. 스트레스 때문. 아들 때문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병원비 500만 원. 나는 저축을 털었다. 동생에게 형, 미안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 목이야 라고 했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보며 울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녀는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있어서 살았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브로드웨이처럼 이게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인가? 퇴원 후 나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서울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 동생도 가까운 대학으로. 가족이 모였다. 저녁에 함께 밥 먹으며 웃음소리가 났다. 준호야, 내가 변했네. 어머니의 말, 변한 건 나였다.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팀장. 연봉 9천만 원. 사장이 내 덕분이야 라고 했다. 김 과장에게 보낸 그 말처럼, 하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팀원들에게 모두의 목이야 라고 했다. 지은 소식도 들었다. 그녀가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SNS에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번엔 부럽지 않았다. 밤에 일기를 썼다. 나는 왜 울었나? 브로드웨이에서. 그 눈물이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주인공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과장이 다시 연락했다. 준호야, 내 회사 와라. 과장 줄게 유혹이었다. 하지만 나는 자니요. 제 길 가요 라고 했다. 그게 내 복수였다. 자유.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동생은 공부에 집중했다. 나는 출퇴근하며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주말에 셋이 산책. 준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가끔 스쳤다. 길에서 그녀를 봤다. 혼자 커피숍에.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다가왔다. 오빠, 잘 지내? 나는 너는? 그녀는 괜찮아. 미안했어. 이번엔 진심처럼 들렸다. 이제 괜찮아. 각자 잘 살아. 우리는 헤어졌다. 그게 마무리였다. 회사 프로젝트가 커졌다. 국제 클라이언트. 나는 리더로 나섰다. 과거 토키오 경험을 살려 성공시켰다. 언론에 실렸다. 젊은 마케터의 역전 후 인터뷰에서 실패가 아닌 깨달음이 제겐 성공입니다. 라고 말했다. 브로드웨이 눈물이 떠올랐다. 김 과장은 그 기사를 봤을까? 그는 작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전락했다. 소문에 의하면 술에 찌들어 산다.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동생의 졸업식. 나는 슈트를 입고 갔다. 형, 고마워. 동생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도 내 덕분이야 라고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고깃집에서 축하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삶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나? 하지만 밤에 혼자 나는 물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었다. 새로운 만남이 왔다. 회사 동료 수진. 그녀는 밝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오빠, 브로드웨이 이야기 재미있어.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한강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내 덕에 다시 살고 있어. 그녀는 웃었다. 나도 지은과 달랐다. 그녀는 나를 이해했다. 김 과장의 최후가 왔다. 그는 나에게 빌었다. 준호야, 추천서 써줘. 내 덕에 다시 일어설게. 나는 거절했다. 과장님, 스스로 하세요. 그게 제게 배운 거예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내 분노가 녹았다. 복수. 용서. 그냥 놓아줬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는 내 과거를 알았다. 오빠, 참았던 시간들, 아파. 그녀의 말에 나는 안겼다. 이제 안 그래.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브로드웨이처럼 우리 인생도 드라마야. 라고 웃었다. 어머니는 수진을 좋아했다. 좋은 애야. 동생도 누나, 형 잘 부탁해. 라고 했다. 가족이 완성됐다. 회사에서 큰 계약. 보너스 2천만 원. 나는 어머니께 선물 샀다. 새집 이준호야. 너무 과해.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보였다. 지은 소식은 끊겼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문. 행복하길 바랐다. 이제 그녀는 과거였다. 하지만 시련이 왔다. 어머니의 재발. 암 초기. 엄마, 왜? 병원에서 울었다. 수술비 3천만 원. 나는 대출 받았다. 새 직장 연봉으로는 버거웠다. 오빠, 내가 도울게. 수진의 말에 고마웠다. 팀원들도 모금했다. 준호 형, 힘내.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 김 과장 시절엔 없던 거였다. 수술 성공. 어머니는 회복 중.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나는 엄마, 이제 쉬어요. 라고 했다. 그 병실에서 나는 결심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프리랜서로 전환. 내 브랜드를 만들자. 마케팅 컨설팅. 첫 클라이언트는 옛 동료.
준호 씨, 내 실력 알아 성공이 쌓였다. 김 과장은 자살 시도했다. 소문. 나는 병원에 갔다. 과장님, 왜요? 그는 너처럼 살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나는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는 울었다.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었다. 용서의 대가. 프리랜서 생활이 안정됐다. 연봉 1억 돌파. 하지만 돈이 아닌 자유였다. 수진과 동거. 오빠, 우리 결혼할까? 그녀의 말에 등 이라고 했다. 반지 사러 갔다. 지은의 결혼 사진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어머니 퇴원. 집에서 파티. 동생, 수진, 모두. 웃음소리. 준호야, 내 인생이야. 어머니의 말유 브로드웨이 눈물이 1년 전. 그 후 나는 변했다. 참지 않음. 말함. 선택함. 김 과장은 회복됐다. 작은 카페 차렸다. 준호야, 고마워. 우리는 커피 마시며 웃었다. 과거는 용서됐다. 하지만 고통의 잔재. 밤의 악몽. 지은의 배신. 머니의 울음. 수진이 안아줬다. 괜찮아. 그녀 덕에 버텼다. 결혼식 준비. 초대장 보냈다. 동료들, 가족. 김 과장도. 축하해. 그의 미소. 삶의 순환. 결혼식 날 교회에서 수진과 서약.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아. 눈물이 흘렀다. 브로드웨이처럼. 어머니가 울었다. 아들아, 행복해. 동생이 형. 최고야. 김 과장이 잘 됐어. 라고 했다. 지은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신혼여행. 뉴욕. 브로드웨이 다시 갔다. 이번엔 웃으며 봤다. 오빠, 왜 울었어? 수진의 물음에 과거 때문. 이제는 아니야. 라고 했다. 돌아와. 사업 확장. 팀 만들었다. 젊은이들. 선배, 가르쳐주세요. 나는 함께 가자. 라고 했다. 성공이 쌓였다. 어머니의 건강. 정기검진. 준호야, 내 덕에 산다. 그녀의 말. 김 과장의 카페. 번창. 내가 일으켜 세웠어. 그의 감사. 지은에게서 편지. 축하해. 나도 행복해. 읽고 찢었다. 아니, 보관했다. 마무리. 1년 후 아이 태어남. 오빠, 우리 가족이야. 수진의 미소. 어머니가 안아들었다. 손주, 동생이 형수. 고마워. 사업은 크다. 연봉 2억. 하지만 돈 아님. 3. 김 과장과 재회. 준호야, 내가 멘토야. 웃음. 밤의 창가. 브로드웨이 티켓 보관함. 왜 울었나? 깨달음 때문. 이제 묻는다. 참는 삶이 진짜 삶인가? 아니. 말하는 삶이. 하지만 너는 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나?